되네. 좀 쉬고 있어봐. 6분 20초. 된 거예요? 좋아. 많이 좋아. 잠깐만요. 잘 맞아야 되는데. 다 틀렸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인 다 했어? 언제 다 했어? 좀 전에 다 했어? 한 10분 걸렸나 보다, 가인은. 거의 다 했지, 연수야? 네? 해봐, 하고 있어.
가면 바로 해야겠다. 갔다 와. 네. 민정이 오늘 하자. 은수가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지? 후다닥 해야겠다. 다 7시에 끝나? 혜린아 아침에 7시에 가? 10시에 가? 수학 있나? 가인은 가지? 네. 은수도 가나? 은수도 수학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되게 힘든 날이구나. 근데 목금 안 오고 일요일도 안 온다며. 좋네. 다른 학원 가나? 수토만 1일 바르고 나머지는 다 달아요. 다른 학원이요? 아, 아니구나. 이제 썸머 해가지고 월화 월화 수목토 자주 오네. 와서 공부하면 좋지 뭐. 금 일만 빼고 다 와요. 싫어? 네. 빨리 봐, 앉아봐. 빨리 해보자. 후다닥 해보자. 오마마. 후다닥 할게. 1분단에 한 나라의 경제활동 또는 경제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의도나 목적이지. 이 목적을 위해서 네모해봐. 생산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네모. 여러 지표니까 한 개 나오겠어? 아니지. 적어도 2개 이상 나와야 여러 개라고 하겠지. 2개도 좀 그래. 여러 개라 하기에 3개까지는 나와야 돼.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보겠대? 비교해보겠대. 그러면 이 글은 여러 개의 지표가 나올 거고 그것들을 각각 비교하는 거야. 비교한다는 건 그 지표끼리 뭐랑 뭐가 있다는 거야.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겠는 거야. 그치? 전개 방식을 설명해 준 거야. 그럼 왜 비교하느냐? 묶어. 이러한 지표들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까지 묶어. 때문이라 나왔으니까 이유나 까닭이야. 써 이유. 비교해야 되는 이유야. 그래서 비교 가능한 것들 중에 잘 보여주는 게 뭐래? 요 3개래. 그렇지. 요 3개에 뭐 해야 될까? 그렇지. 형광펜을 칠해봐요. 칠해보면 요거 하나니까 각각 하나씩 설명해 줄 거야. 우리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하지? 병렬식으로 설명해 주겠지. 먼저 나온, 다시 칠해. 국내 총생산 칠해봐. 칠했지? 국내 총생산은 했으니까 개념 정의해 줄 거야. 묶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금전적 가치를 합한 것까지 묶고 기간은 몇 년? 1년 밑줄 치면 이게 기준인 거야. 써 기준. 개념 정의해줬고 기준 얘기해줬어. 우리 요 3가지 지표를 하지만 요 3가지 중에 제일 메인이 되게 설명하는 게 뭐야? 지금 설명하는 이 국내 총생산이지? 그치? 국내 총생산을 그래서 지금 쓸 건데 여기 옆에 남아있는 데다가 써. 여기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국내 총생산을 읽었잖아. 국내 총생산 얘를 이렇게 끊어서 하나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넓게 써야 돼. 쓸 때 얘들아 국내 총생산 이렇게 써봐. 넓게 이걸 메인으로 설명하니까. 다시 와봐. 본문 국내 총생산 칠했고 정의해줬고 기준 세워줬어. 이제 국내 총생산에 동그라미 해봐. 생산 동그라미 해.
생산이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생산의 개념 정의도 해줄 거야. 묶어. 생산량의 부가가치의 총합까지 묶어.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된다. 처음 읽을 때. 아, 여기에서 생산이란 했으니까 뒤에 국내랑 총도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부가가치의 총합이래. 생산에다가 써놔. 부가가치 총합. 부가가치의 총합인데 부가가치 모를까봐 부가가치란 했어. 또 묶어야겠지?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에서 중간에 쓰인 투입량을 뺀 가치까지 묶어. 이게 부가가치의 정의인데 그래도 이해를 못할까봐 빵을 파는 제과점에 적용하는 거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빵을 파는부터 묶어서 그 문단 끝까지 묶어. A 끝까지. 요거 내용 이해했어? 3천만 원을 벌었어. 이 빵집이. 근데 재료비가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총 순수한 수입은 얼마야? 1,000만 원이지? 그 재료비까지 다 더한 3천만 원이 이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중간 투입물에 2천만 원을 빼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 3천을 더하면 밀가루, 밀가루 농부, 밀가루 이런 그 계속 밀가루의 값이 더해지니까. 그지? 그런 얘기를 쭉 한다. 그래서 A 마지막 줄 보면 그래서 부가가치만을 빼야 부가가치만을 더해야 제대로 된 생산량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줬어.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리고 이 문단 이제 생산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해줄 거야. 뭐 해줬니? 총 동그라미. 총은 무슨 뜻일까? 문답법이지. 지가 설명해줄 거야. 묶어. 생산량을 계산할 때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본재가 소비되면서 하락한 가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까지 묶으면 개념 정의해줬고 이해를 못할까봐 구체적 사례에 다시 적용해. 다시부터 묶어봐. 제과점을 예로 들면 오븐 반죽기 같은 게 자본재인데 이런 건 밀가루와 달리 생산물에 직접 들어가진 않아. 하지만 사용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진다까지 묶어. 우리 기계 같은 거 평생 쓸 수 있어? 없어. 어쨌든 노후화된단 말이야. 그 노후화되는 가치까지 더한다는 게 총의 의미래. 요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핵심 개념이야. 개념을 설명해준다. 요러한 거. 경제적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한대? 감가상각의 밑줄 쳐놔봐. 그러면 이 총이라는 거의 의미는 감가상각,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걸 포함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감가상각 오야. 감가상각을 포함한다는 게 총의 의미래. 국내 총생산에서 총의 의미래. 그치? 감가상각 동그라미라고 쓸 거야. 근데 옆에 묶어봐. 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묶어. 국내 총생산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 것까지 묶으면 그게 뭐래? 국내 순생산 형합해. 두 번째 나왔으니까. 그럼 국내 순생산은 이 국내 총생산에서 감가상각을 뺀 거니까 감가상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감가상각이 없는 게 국내 두 번째로 나온 지표 순생산. 그치? 그렇게 설명해 준 거지? 막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런 거는 좀 빼자. 진짜 순수한 생산량만 더하자. 그게 국내 순생산인 거지. 그럼 얘를 쓰는 이유가 있겠지. 뒤에 묶어봐. 너무 빠르니? 진정 빨라? 빨리 써봐. 국내 순생산 썼지. 다시 본문. 이를 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한 줄 내려가면 국내 순생산은 부터 묶어. 투입물, 감가상각 모두 빼고 계산한 거야. 그래서 한 나라 성과를 국내 총생산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까지 묶으면 이게 국내 순생산의 뭘까? 장점. 그치? 뭐라고 했어? 나 못 들었어. 쓰는 이유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었어. 장점. 더 정확하게 알려줘. 근데 뒤에 그러나가 붙었어. 그러나 세모해봐. 뭐도 있다는 거야? 묶어. 보통 국내 순생산보다 국내 총생산을 더 많이 쓰는 건 감가상각 계산하는 게 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때문이다까지 묶으면 이게 단점.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쓴대. 국내 총생산을.
그러면 이제 총까지 설명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설명해줘? 국내 설명한 차례지. 그치? 국내의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국내의 동그라미하고 국내는 무슨 뜻일까? 자문자답이지. 무슨 뜻이래? 국내는 묶어 한 나라의 국경 안을 의미한다까지 묶으면 이 국내에 정의를 해준 거야. 그리고 여기다 써야지. 국경 안 이라는 뜻이래. 국내는 국경 안이라는 뜻. 그치. 다시 본문. 그런데 세모하면 문제가 있어. 문제점이야. 묶어.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있는 생산자가 그 나라 사람이나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까지 묶어. 이게 문제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외국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꼭 우리나라에서 일해야 돼?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묶은 데에서 하나 둘 세 줄 내려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찾았어? 나오는 생산량이 아니라 뒤에 묶어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기업이 생산한 생산량 전체까지 묶으면 그게 뭐래? 칠해 형광펜 마지막 나왔어.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 자국민 그리고 그 나라 기업 자국민이나 그 나라 사람의 기업 그 나라 기업이 생산한 거의 지표는 국민 총생산이야. 계속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그런데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부터 묶어. 뭐 들어줘? 예시 들어주네. 그 문단 끝까지 묶으면 반면 중간에 반면 있잖아. 반면을 세모하면 이제 대조되는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해. 그러면 국경 아닌 국내 총생산이 더 클까? 국민 총생산이 더 클까? 그렇지. 외국인들이 다 일한 것까지 그 국경 안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한 양이 더 크겠지. 우리 국민들이 일한 것보다. 그치?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해. 그러면 국내 총생산이랑 국민 총생산 중에 뭐가 더 크겠어?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밖에서 일하니까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량은 작겠지. 그치? 국민들의 합, 밖에 나가서 일하는 국민들, 그 기업들의 합까지 다 더해야 더 크겠지. 국민 총생산이 그래서 큰 거야. 그런 설명을 한 거고. 보통부터 봐. 국내 총생산이 국민 총생산보다 더 많이 쓰여. 이유가 있겠지. 묶어. 단기적으로 볼 때 한 나라 안의 생산활동 수준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까지 묶으면 이유나 까닭이지. 이유. 국내 총생산의 장점이겠지. 단기적으로 볼 땐 얘가 좋아. 근데 그러나 세모하면 뒤에 묶어봐. 한 나라의 경제가 갖는 장기적인 걸 측정하기에는 뭐가 더 좋아? 국민 총생산이 더 효과적이다까지 묶으면 이건 그럼 국민 총생산의 장점이겠지. 써 장점. 단기적인 건 국내 총, 장기적인 건 국민 총이야. 왜냐면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생산량이 지속적인 생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래. 계속 봐야 돼. 그런데 세모해. 또 문제가 있어. 묶어.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보다 국민총이나 국내 총생산이 더 클 때 그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까지 묶으면 이게 문제지. 인구빨로 그냥 이기는 거야. 중국 같은 경우 그런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줄 내려가면 밑줄 쳐놔. 1인당 생산량 밑줄. 인구수로 나눠봐야 정확한 그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근데 육문단 보면 그런데 또 세모에 또 문제가 있어. 묶어. 국내 총이랑 국민 총은 생산량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뭐가 있대? 한계가 있다까지 묶으면 한계라고 지표가 나왔어. 한계가 있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해를 못할까봐. 개발도상국에부터 묶어봐. 그리고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까지 묶어서 이게 예시야.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줬거든. 첫 번째는 자급농. 자급농은 자기가 농사 지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의 생산량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엄마 아빠 집안일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런 것도 분명 생산이야. 근데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또 가치도 환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 둘 다 안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대. 얘랑 얘가 한계가 있다 라고 알려준 거야. 쓰기가 어려워? 그냥 각각 써도 돼. 뭐 한계 뭐 이렇게 해도 돼.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도 돼. 한계 이렇게 해도 돼. 물론 한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1번 확인할 수 없는 것 뭘까? 제발. 그렇지. 감가상각을 산출하는 방법 알려준 적이 없어. 그지? 다른 건 다 나왔어. 2번 적절한 것은 몇 번 했을까? 몇 번 했어? 뭐예요? 빨리 4번. 그래서 봐봐. 빨리 봐. 1단계에서 농부가 아니 해설하는 거야 지금. 1단계에서 농부가 밀가루 했어. 매출액이 얼마야? 7억. 2단계에서 방앗간 주인이 밀을 생산한 걸 밀가루로 만들었어. 그래서 12억이 됐어. 근데 이거 진짜 12억을 얘가 혼자 생산한 거야? 아니요. 아니야. 얼마야? 그럼 순수한 가치는? 그치. 빼야 돼. 5억. 중복 계산이 되잖아. 그리고 재가점 주인은 20억을 했대. 진짜 20억 지 혼자 한 거야? 8억. 아니야. 순수한 자기 이익은 12억 빼서 8억이란 말이야. 그럼 7, 5, 8 중에 뭐가 더 커? 18. 8. 8이 제일 크니까. 제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재가점 주인인 거고, 얘네들의 그 순수한 국내 총생산은 20억이라고 해야겠지. 다 더해요. 아니 20억. 그냥 저거 재가점 주인이 말한 20억. 밑에 20억 있잖아. 요 20억이 순수한 그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야겠지. 이해됐어?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3번 적절한 것은 걔네들 한계가 있었다 그 얘기거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건 제외.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로 적절한 건 2번이야. 2번. 시장 가격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설거지하고 엄마 아빠 일한 거나 작은 놈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먹은 거는 시장에 애초에 내놓은 적이 없잖아.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렸네 애들이. 이게 어려웠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봐봐. 5번의 답부터 맞추자. 5번 답 2야. 맞았니? 2번? 그래. 5번은 뭐 설명해줄 게 없어. 4번 봐봐. 4번 풀이만 할게. 해야지. 얘들아. A국 보면 국내 총생산, 국내 순생산 있잖아 옆에. 네. 국내 총이랑 국내 순이랑 차이는 뭐야? 국내 총과 국내 순의 차이는 감가상각을 포함했냐 안 했냐야. 그치? 근데 A국 보면 국내 총생산은 180인데 국내 순생산은 170이래. 국내 순생산은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은 가치니까 둘의 차이는 몇이야? 10. 10만큼이라는 거야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가치, 이게 노후화되는 그 가치가 10조 원이래. 근데 B는 그 차이가 얼마야? 30조 원이야. 그럼 B는 더 뭔가 빨리빨리 낡는다는 거지. 뭔가 기계 이런 게. 그러면 1번 보면 감가상각은 B가 더 큰 게 맞지? 10보다 30이 크니까. 그리고 2번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인당 생산량은 A국이 더 많대. 이거 얘네 둘의 인구는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하잖아. 그럼 그냥 국민 총생산 비교하면 돼. 국민 총생산 마지막 거 보면 A가 210이고 B가 180이니까 210이 더 크지? 그럼 2번도 맞고. 3번 한나라 국경 안에서 부가가치의 총합이야. 이거 뭐 보자는 거야? 국경 안에서 부가가치의 총합은? 그치. 국내 총생산 봐야 되지. 국내 총생산 비교해봐. 180이랑 210 중에 뭐가 더 커? 210. B가 더 크지? 그리고 4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저력 더 높게 평가되는 거. 우리 이거 기억나? 국내 총생산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볼 때 좋다라고 했고 국민 총생산은 장기적으로 볼 땐 좋았대. 왜냐면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니까. 그치? 장기적으로 볼 때 좋았던 지표였는데 그럼 국민 총생산이 더 큰 건 어디야? A인데 근데 얘는 뭐래? B래. 그래서 틀렸어. A인데
그리고 5번 외국에 사는 자국민, 외국에 있는 기업이 생산량이 더 많은 국가는 A래. 그리고 외국에 있는 애들이 더 많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많아. 네. 그러면 국내 총생산이랑 국민 총생산 중에 뭐가 더 국민. 커?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경 안에 없으니까 이 값이 작고 얘가 더 크잖아. 국내보다 국민이 더 큰 게 A야 B야? A. 국내랑 국민, 그치? A가 180이랑 210 중에 국민 총생산 210이 더 크잖아. 네. 근데 B는 210이랑 180 중에 210이 더 크잖아. 네. 그치? 됐어, 고생했어. 다음 주 목요일에 그거 하는 거 맞아? 도감 하는 거 맞아? 11시. 세연이도 됐네. 몇 시야? 50분 이제 거의 다 시험 그거 됐을걸요? 7시 1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의사. 어떡해. 미안해. 선상. 3번? 안녕히 가세요.